아이고 후하게 쳐주셨구만요. 돈을 받은 지목수가 송구한 듯 연신 굽실거린다. 장씨는 일도 끝냈고 또 날도 어두우니 주저없이 술잔을 비워대고 태광도 잔이 비는 족족 다시 부어 마시다가 행님, 지 생각인데 뭐 집에 어차피 일 볼 사람이 하나 있어야 안 됩니까? 유지들하고 기방에는 자주 가지만 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태섭은 받아놓은 술잔에 손도 대지 않고 있다. 또 지목수나 장씨 그리고 동생하고 하는 술자리가 그다지 성에 차지 않는다. 일을 보다이 무슨 말이고? 이 많은 농사를 누군가 들어서서 돌봐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못 알아듣는 것을 탓이라도 하듯 양미간을 찌푸리며 목청을 높인다. 잠시 물끄러미 태광을 보던 태섭이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안 듯 네가 안 있나? 뭐 여태 해와놓고 뭐 무슨 말을 하고 있노? 태섭은 다리를 바꿔 꼬아 앉으며 새삼스럽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한다. 형님도 이제 지도 살림 안 났습니까? 앞으로 형님 집안일은 형님이 하셔야지. 태광으로서는 하기 쉽지 않은 말이었다. 농사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형님에게 전부 떠안기고 자기만 따로 살림 챙기겠다는 것이 마치 연이라도 끊겠다는 것처럼 느껴져서다. 네 지금 뭐라 카노? 태섭은 잠시 생각을 해본다. 그래. 한참 전에 마누라가 살림을 내준다고 했고 전답도 떼어주기로 하긴 했지. 그래도 농사일은 두 집 것을 같이 돌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네 거 내 거 갈라서 하겠다?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하는구만. 태광을 보며 대수롭게 말한다. 아까 시동생에게 운자를 떼라고 말한 큰아줌매는 전기에서 마루에 귀를 대고 듣고 있으면서도 어두운 밤까지 돌아오지 않는 소양과 광수가 신경 쓰인다. 동서, 야들이 늦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머슴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 광수 애미는 대수롭게 대답한다. 오겠지 뭐. 형님, 우리 그정 저녁 물까예? 마루에 남자들이 있는데 우리끼리 먹는 것도 조금만 더 있어 보세. 하고는 일어서서 마루로 나간다. 영감, 저 좀 보시지요. 하고는 전기문에 그대로 서 있다. 태섭은 자기를 오라는 말인 줄은 알겠지만 전기 문간에 서 있는 마누라를 보고 어떻게 전기로 자기를 오라느냐는 눈치를 보내며 헛기침을 한다. 잠깐이면 됩니다. 부엌이 남자 잡아먹는 데 아닙니다. 하고는 엷은 미소를 띄운다. 그제야 태섭이 느린 걸음으로 대또의 신을 신고 내려오자 마누라는 전기로 쑥 들어가 버린다. 전기 속의 열기가 마루보다 더 후끈하다고 느끼며 태섭이 들어서자 광수애미가 바닥에 앉아있다가 치마를 털며 일어서고 큰아줌매가 돌아서서 태섭을 마주한다. 제가 서방님한테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어차피 살림도 났고 또 두 집 농사를 돌보는 것이 힘도 들 것이라 집에 일꾼 하나 들이자고요. 보아하니 저 장씨라는 사람이 지난번 별채 일할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샘일 하는 걸 봐도 그렇고 제법 쓸만하다 싶어서 말을 건네보라고 했습니다. 소작하는 사람들한테 서방님보다는 그래도 머슴이 하기 쉬운 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야 대충 이해가 가는 태섭은 헛기침을 뱉으며 생각을 정리하는데 광수애미가 끼어든다. 아주버님, 우리 아바이도 이제서 할 일이 많다 아닙니까? 이 큰 집에 머슴도 드릴라 치면서 맷을 드려야지. 그동안은 우리 아바이가 했지만 인제는 우리도 바쁘다 아닙니까? 글쎄 내 말은 건네보겠지만 저 사람도 뭐 식구가 딸리고 손이 많으면
어리불긴데? 태습이 중얼거린다. 식구가 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안 살림에도 한 사람 있어야 될 판인데. 큰아줌매는 태습에게 안 식구가 있더라도 어려운 조건이 아니고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준다. 더 이상의 말이 없이 전기를 나서서 태섭이 마루에 앉는다. 장씨라 했지요. 고향이 어딥니까? 그래도 하대를 하지 않는 태섭이다. 왠지 하소를 하지 않고는 오히려 자기가 더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씨여서다.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장씨는 태섭의 질문을 듣고 나서 술을 홀짝 마신 후 안주도 한 젓가락 먹고는 저야 뭐 고향이랄 것도 없지요. 떠도는 사람이라 하고는 주전자를 들어 또 술을 잔에 붓는다. 장씨는 갱기도락했지? 지목수가 옆에 있는 장씨를 바라보며 대신 대답을 준다. 그러거나 말거나 장씨는 대꾸도 없다. 태광이 그런 상황을 보다가 답답한지 장씨, 우리 형님이 일꾼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집에 머슴 살면 어떻겠소? 다짜고짜 묻는다. 머슴이라? 말이 주는 느낌에 장씨가 소반 위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는다. 그리고는 자기 잔을 비우고 태광 앞에 놓고는 한 잔을 채워준다. 머슴? 좋지요. 사격만 많이 준다면 뭐까지 머슴이 아니라 종인들 못하겠습니까? 너틀 웃음을 짓는 장씨의 얼굴에 그늘이 어둡게 덮인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자네 농담하나? 지목수가 의외라는 듯 장씨를 쳐다보며 묻는다. 대목수님, 제가 돈 버느라 객지를 떠도는데 사격만 많이 준다면 못할 것도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장씨도 지목수를 그냥 목수라 부르지 않고 대목수라 부른다. 장씨는 그런 호칭들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감투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산이, 석이니, 반장이니, 회장이라는 호칭들을 달고 사는지라 장씨도 지목수를 축혀 부른다. 주고받는 말을 듣고만 있던 태섭은 이것이 술자리의 실없는 말인가 진실인가 생각해 본다. 여보슈 장씨, 태광이가 한 말이 우스개가 아니고 진짜로 물어보는 긴데 식구는 울매나 되나? 말을 올리자니 마음이 안 내키고 안 올리자니 앞에 앉은 장씨라는 자의 기가 은근히 힘을 발하는 듯해서 참으로 어정쩡하게 올리고 내리기를 섞어가며 말하는 태섭이다. 식구 없습니다. 떠돌이한테 식구는 무슨 식구입니까? 혼자 입도 거두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 안 그렇습니까 대목수님? 하면서 웃는 얼굴로 지목수를 쳐다보지만 지목수는 멍한 눈치다. 장씨가 사람 됨됨이가 됐고 사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인 걸 지목수는 안다. 같이 복면광산의 막장에서 일할 때도 감독이 장씨를 눈에 들어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고도 했지만 고사했고 산림조합 건물공사에서도 조합장이 장씨를 알아보고 젊은 사람이 쓸만하다고 이력서를 가져오면 산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것을 사양했는데 갑자기 머슴을 하겠다고? 분명 농담이랬다. 지목수는 신소리 고마하고 이제 가세. 우리도 갈 길이 멀다. 회장님 추석 잘 쉬시고 우린 이만 갈랍니다. 하고 일어날 듯 자세를 갖추는데 대문에서 끙끙대며 소양이 들어온다. 작은 아줌매요. 공수 좀 받으이소. 하고는 대문간에 그냥 뒤로 벌렁 낮아빠진다. 아야! 하면서 뒤에 광수가 깔려서 소리를 지르고
마루에 있던 태광이 서둘지 않고 마당으로 내려서며 어딜 갔다가 온다고 이렇게 늦게 댕기나? 소양에겐지 광수에겐지 말한다. 야가 발이 아프다고 해서 업고 오니라고 늦으심도. 큰아줌매가 또 광수애미가 줄줄이 전기에서 나오고 마당에서 일어날 기미도 없는 소양의 옆에서 광수는 땅 위에 앉은 채로 울어젖힌다. 아이고 참, 다 큰 게 울긴 와우노 야밤에. 태광이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 마루로 가고 소양도 손을 털며 일어서서 전기로 간다.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마루 위의 태섭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양의 모습을 훔쳐보지만 이제는 완연히 어두워진 밤이라 그의 시선의 방향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소양은 누가 보는지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에 상관할 여지가 없을 만큼 지쳐 있다. 전기에 밝혀진 난풋불이 밖에 비춰지는 달빛보다도 더 어둡다. 야야, 좀 일찍 올 일이지. 그래, 보살님은 만났나? 헝클어진 치마며 땀에 젖은 얼굴에 머리는 산발에 가까운 소양을 보며 큰아지매가 물어본다. 물독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내 사례가 들릴 정도로 꿀꺽거리며 마신 소양이 나오는 숨도 마치기 전에 대답한다. 예. 하고는 마저 숨을 고른다. 광수애미가 옆에 있는지라 더 이상의 말은 아끼고 큰아지매는 전기를 벗어났다. 광수애미는 전기바닥에 펼쳐놓았던 상에 늦은 저녁을 올린다. 소양은 부뚜막에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는다. 눈동자가 풀리고 물먹은 손마냥 퍼진 보살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 한편에 불안한 생각도 든다. 그래도 전방은 열었다고 했으니 추석이 지나면 더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또 그 문둥이 말이 떠오른다. 집에 있는 아지매가 돈을 줄 거라고.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지만 또 아까운 돈이지만 집에 잘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소양은 안도한다. 추석 전이라 종가의 마당이 동네 안팎으로 가득하다. 뒷집에 걸어놓은 가마솥 뚜껑에 부침이 가득히 올려져 있다. 식혜는 이미 단지 속에서 사가간다. 덜 익은 곡식이지만 그래도 제상에 올릴 것은 충분히 햇살에 말렸다. 안악들이 김씨 집안의 일을 돕는 것은 집안일인 탓도 있지만 한편은 궁하디 궁한 살림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사내 진미를 눈치 보아가며 찔끔찔끔 입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아이들이 쪼르르 찾아오기라도 하면 입에 한 점 넣어줄 수도 있고 일이 끝나면 소쿠리에 이것저것 담아내주는 종가의 인심이 초라한 자기들 추석상보다 한결 푸짐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광수애미는 더 신이 난다. 큰아줌매는 그저 필요한 것들을 광에서 내주거나 또 마련된 음식들을 받아서 광 속에 챙겨두는 것만으로 총괄하는 정도지만 작은아줌매는 사람들을 부리고 타박도 하고 눈치 보며 인심도 쓰는 맛에 이런 날 광수애미는 종가의 며느리 된 것을 한껏 즐긴다. 소양은 오늘도 물을 이어 나르느라 정신이 없다. 이번 추석이 끝나면 양철로 된 양동이를 하나 사달라고 하리라 마음먹으며 멋지게 지어진 정각 아래서 물을 퍼올리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있어 돌아보니 모퉁이 집에서 보았던 정신없는 처자 을순이다. 겨우 무릎을 덮은 치마는 해진 구멍이 여러 개다. 저고리는 검은색인지 아니면 때가 묻어 검어진 것인지도 모를 정도다. 양팔을 늘어뜨리고 초점도 없는 눈동자는 소양을 물끄러미 보지만 그저 머릿속은 텅 비어 보인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굴조차 씻지 않았던지 숯검댕이로 발라놓은 듯 거뭇거뭇하다. 하지만 얼굴에 악이라곤 없다. 눈에도 숨겨진 표독한 표정이라곤 없다. 그저 멍할 뿐이다. 아마도 자기 또래쯤이라 여겨지는 얼순이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도래박물을 하나 퍼올려서 바닥에 두고 얼순이에게로 가서 손을 잡아 끌어
샘가로 온다. 조금은 두렵지만 그 집 초상 때 죽은 엄마의 상녀 뒤를 철없이 따라가던 모습을 떠올리며 해로운 짓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고? 그 집에는 사람도 없나? 하면서 을순이 얼굴을 물로 씻겨준다. 이상하리만치 을순이도 아무런 저항이 없다. 그저 소양이를 빤히 쳐다볼 뿐이다. 물을 훔쳐내 얼굴을 씻기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어 올려서 뒤로 넘겨주고 저고리 소매를 걷어내어 손과 팔을 씻겨주고 하면서도 몸과 옷에서 나는 냄새에 소양도 역겨움을 느낀다. 하지만 다 큰 처자가 정신이 나갔다고 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것이 소양에게는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집에 있는 아지매가 미운 생각이 든다. 이게 누구? 을수의 아이가? 하며 안악이 물동이를 내려놓는다. 네가 저 종갓집에 있는 아이가? 네가 와 을수이를 시키주노? 그러고 여는 먹는 셈간데 하면서 눈살을 찌푸린다. 됐다. 이제 가라 집에. 하고 소양은 일어서서 을순이 가기를 기다리지만 을순이는 일어선 채로 소양이만 빤히 볼 뿐 갈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가거라 빨리 냄새난다. 물을 올리던 안악이 역정을 내며 소리를 지르지만 을순이는 그냥 선 채로 멍한 표정이다. 갑자기 안악이 두레박 속의 물을 손으로 움켜서 을순이에게 뿌린다. 가라 카이. 이게 말귀도 못 알아 정말. 연달아 물을 뿌려대자 그제서 을순이는 물을 피해 뒤로 비실거리며 물러난다. 소양은 화가 난다. 아지매 극하지 마이소. 사람한테 그게 뭡니까? 소양의 눈 속에는 그 언젠가 보았던 눈동자들이 떠오른다. 삼천포 지사 앞에서 쓰러진 엄마와 엄마를 보듬어 안은 자기를 주시하던 많은 주위의 시선들 말이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던 그 눈들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소양이다. 야가 지금 내 얘기 카나? 묵는 물가에서 미친년을 시키고 내보고 뭐라고? 네 정신이 있나 없나? 저는 미친 아가 아닙니다. 그저 모리는 압니다. 모리는 거. 여는 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자가 온 게 아이고 예. 소양은 한껏 역정오른 아지매를 향해 꼿꼿이 서서 눈을 응시한 채 말한다. 그리고 그 눈을 경멸하며 온통 뒤죽박죽으로 미쳐가는 세상을 미워한다. 야, 니 몇 살이고? 니가 지금 내기 대드나? 응? 말을 하면 들어모야지. 응? 새파란기 어디 어른한테 주디를 놀리노? 안악은 소양의 표정과 말을 감당하지 못해 그저 따지기 만만한 나이며 파랗게 어린 것만 내세우다가 기어이 마지막에 주둥이라는 욕설로 맺는다. 여전히 몇 발짝 근처에 서 있는 을순이를 한번 본 소양은 안악의 역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물동이를 지켜 머리에 올리고 샘을 떠난다. 뒤에는 뭐라고 중얼거리는 안악의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도 들린다. 머리에 무거운 물을 이어 돌아볼 수는 없지만 필경 을순이가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